네,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르는 게 통설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시장 보면 또 딱히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을 이사철인데도 또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경공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춘환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에 뵙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우리 아파트 가격 보면은 진짜 이 양극화라는 게 절감이 되고 저 보니까 뛰는 데는 진짜 너무 비싸고요 보니까 강남 네. 쪽에 또 딴 데는 지지부진하고 근데 또 이렇게 유튜브 관련한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런가 어떤 데는 보면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 뚝 이래 가지고 또 이제 시선을 끌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값 서울? 네. 네, 일단 그 부동산 투자자나 네. 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파트 시장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흐름은 일정 기간 상승 후에 약간 좀 눈치 보기 시장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후 눈치 보기.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네. 약간 좀 급상승한 다음에 지금은 좀 가격에 대한 좀 피로감 네. 생기면서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과거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에 보면 과거 2년 전하고 양상이 약간 좀 비슷한 듯 다릅니다. 2년 전에는 급락 후에 호가 차이가 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네. 지금은 급등 후에 호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 어허. 네, 그래서 시장은 좀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뭐 매매가 가능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등의 예.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예. 반면에 이제 서울 외곽의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 이런 곳들은 여전히 좀 매매가 정체돼 있고 가격도 정체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역세권 지역은 조금 인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게 여전히 지금 대출 금리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고 이사철인데 매물도 적체되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게 움직임이 앞서 소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서울 내에서도 강남하고 글쎄. 강북하고 또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마포, 성동,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강 벨트가 가장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가격이 뭐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좀 약간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너무 많게 급등을 한 양상이다. 반면에 의외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요. 강북권 등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강보합 수준에 그쳤다. 네.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좀 별로 없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가 어찌 보면 그러한 양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강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 대출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비강남권, 특히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수할 때 일정 부분 좀 대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강남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비강남권은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리가 우리가 뭐 기준금리가 지난번 3.5에서 3.2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만약에 한 2, 1.5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결코 0.25%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조금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잡기 위해서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전세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좀 도래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약간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오히려 이 금리 인하 효과를 갖다가 아파트보다 더 누리는 쪽이 오피스텔 쪽이라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피스텔이 인기를 예. 받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과거 한 3, 4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은데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의 오피스텔 가격의 어떤 투룸, 쓰리룸이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오피스텔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텔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처럼 지어진 이제 오피스텔. 예, 그런 곳들이 이제 사실 아파트 대체제로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가 과거 이제 한 4, 5년 전에는 급등했었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도 급락했고 반면에 이제 아파트는 일정 부분 다시 시세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빌라는 뭐 전세 사기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종목에서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좀 제외했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 최근 이제 서울 보면 웬만하면 임대 수익률이 연 4에서 5%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3.5 이를테면 예금이자가 4%가 넘어가 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은 항상 공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언제나 임차인이 있고 언제나 임대인은 꾸준하게 있다. 임차인은.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실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이자가 높았을 때는 차라리 예금이 좋은데 지금은 예적금 이자가 낮아질수록 오피스텔의 연 수익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올 들어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청약시장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수요자들 눈길을 끄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잠실이라고 해요. 지금 청약 일정 임박한 곳도 있고 또 재건축 속도 내는 곳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잠실에도 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네. 사실 뭐 잠실만큼 또 좋아 보이는 곳도 별로 없더라. 네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잠실하면 입지가 일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 다양한 인프라도 네.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잠실권역에서 20년 만에 대단지 브랜드가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요. 23개 동의 2,678세대 이를테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엊그제 청약을 했습니다.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 브랜드 사박자를 갖춘 정말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청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특별 공급 282가구 공급의 경쟁률이 약 140대 1. 예. 일단 상당히 좀 높았고요. 또 일반 분양 307가구에는 경쟁률이 무려 269대 1. 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가 자체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한 5,400만 원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청약이 돼서 당첨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한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예. 10월 30일 날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다만 이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는 상한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전매 제한 3년에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있다. 그래서 난 이걸 당첨 후에 곧바로 매각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 어려운 그런 아파트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송파구에 예.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저는 잠실 5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잠실 5단지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바로 잠실역에서 그 잠실 그 한강 쪽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아하, 있는 예, 그런 예.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하고 특히 이제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리가 중요한데 네. 예. 이 그 송파구의 앞으로의 대장 아파트는 누가 봐도 잠실 5단지가 입지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당연히 뭐 브랜드는 뭐 예. 좋은 일군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은 이슈도 많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진행 단계가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재건축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상당한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한 5년, 7년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10년, 15년이 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송파구 뭐 더 나아가서 강남에
스카이라인이 완전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저는 이제 원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서울의 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예. 원래 대장을 예. 저는 이제 강북에서는 한남 뉴타운을 보는 것이고요. 네. 이제 원래 강남 쪽으로는 이제 압구정 네. 재건축이 대단히 멋있는데 네. 이 송파의 이를테면 뭐 5단지 이런 곳들은 예. 거기에 비견해도 저는 결코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좀 긴 어떤 시계를 두고 이제 살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요 집값이 그쪽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강남 3구 중에서도 네. 일단 송파구도 네. 일단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 급등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송파구 하면 대표적인 지하철 라인이 2호선입니다. 그렇죠. 2호선 예, 라인이 또 가장 예, 인기가 많은 예. 것이니까 그래서 종합운동장역이나 신천역, 잠실역 근처의 아파트가 저는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좀 보고요. 잠실하면 16년 차의 엘리트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엘리트.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트가 엘스? 뭘까?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엘리트의 L은 엘스, 네. 그다음에 리는 리센치, 트는 네. 트리듐인데 여기 이제 단지가 거의 뭐 5,600, 5,500, 3,600세대니까 오, 예, 완전히 대단지 예, 예.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서서히 신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구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인기가 또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세 개 아파트가 이제 10월 중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엘스 같은 경우는 27억 3천만 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리센치는 28억 5천, 트리지움은 26억.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이 기대감으로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가격이다라고 하는 점인데 제가 여기서 이 가격들이 좀 탄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엘스 같은 경우가 5,600세대거든요. 예. 근데 9월에 거래는 총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리센츠도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격이 과연 우리가 나중에라도 정말 탄탄한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들은 우리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급등 후에 급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고가가 경신돼 버리면 나중에 떨어질 때 이런 아파트들의 호가는 좀 약간 속절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라는 게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떨어질 때 거의 뭐 20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저걸 갖다 예를 들어서 투자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선 규모 자체도 금액 자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약간의 등락만 하더라도 대단하네요, 그게. 근데 이것이 대단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강남 서초가 훨씬 더 대단한 거잖아요. 서초구? 네, 거기는 벌써 40억, 50억을 넘어가니까. 아유, 네. 그 뭐 반포 쪽 이런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송파구도 야 우리가 뭐 강남 서초만 못하냐, 우리도 나중에 40억, 50억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도 좋고 재개발도 좋고 주택 공급도 좋고 사람 살만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봐서는 서울시고 각 구청에 또 이렇게 행정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걸 떠나서 진짜 전문가로서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에 40억 지금 뭐 우리가 서초구보다 못하냐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이 집값 이거 유지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네, 한 네. 13, 14년 전쯤에 예. 저희가 어떤 이제 부동산 투자 모임이 있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평당 1억 갈 날이 올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아마 거의 평당 가격이 한 2, 3천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예, 됩니다. 그래서 예. 평당 1억은 좀 너무 오버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평당 1억.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약간 어려운 지금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거래가 정말 5,000세대라면 한 100세대나 200세대가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타당하지만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급락이 올 때 과연 이제 잘 또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은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는 사실은 지금 논하기에는 그렇죠. 좀 너무 어렵다. 이런 수요 생각이 듭니다. 공급으로 형성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서울 내에서는 좀 공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도 언제부턴가 이게 코끼리 만지기가 돼가지고 코끼리 만지기요? 예. 코끼리 이 눈 가리고 이 코끼리 만지면서 나중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코 만진 사람은 길쭉하더라,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더라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아파트가 막 지금 뭐 40억을 호가하네 이런 얘기 듣는 반면에 또 보면은 저기 뭐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미분양에 뭐 분양받은 걸 후회하네. 특히 상가 같은 거는 뭐 지금 아주 뭐 눈물이 나네, 피눈물이 나네 이러면서 누가 관리비만 내줘도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이게 진짜 코끼리 만지기 같아요. 맞습니다. 강남 아파트만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완전 이거는 또 다른 얘기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네. 지인분이 이제 세종시를 다녀왔는데 예. 세종시가 이제 지난번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4억, 5억밖에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매매도 잘 되지 네, 않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들이 공실이 너무 많은데 이를테면 분양가는 한 10억인데 지금 2, 3억에도 팔리지 않고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네. 쪽에서의 아파트 시세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이게 싶은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서울로 놓고 본다면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또는 밑에 구로구나 금천구는 네. 좀 약간 저세상 이야기일 그 정도로 저세상 이야기죠. 네, 가격에 대한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인천 영동도를 포함해가지고 예. 송파구하고 서대문구 하남시 네네.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가 중요한데 현장 답사는 꼭 도보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 그냥 저희가 이제 한번 현장을 갈 때마다 물건을 6개에서 한 8개를 동선에 맞춰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차를 가지고 그냥 물건만 점프해서 보면 그냥 그 물건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 8개의 물건을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한 6시간 정도 걸으면 한 2만 보 걷거든요. 예. 그럼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단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오늘 제가 물건을 한 3건 정도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엊그제 다녀온 영종도의 근린상가입니다. 요 상가는 인천 중구 운남동의 태원 프라자라고 하는 그 프라자의 5층에 있는 상가인데 사실상은 사무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32평 정도 되는 겁니다. 감정가가 4억 2,800. 근데 3번 유찰된 후에 이번 최저가가 1억 4,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한 130만 원에서 뭐 연수익률 한 10%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네.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새롭게 다 짓고 있어서 공실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2021년산이고 거의 신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거리 코너의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살 때, 특히 꼬마 빌딩 살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세권의 코너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 중에 하나다. 코너라고 하는 점.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인데 또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또 영종 IC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수강생들하고 한번 같이 갔는데 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너무 주변에 공실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면 좀 자금이 묶이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정가 4억 2,800 정도 어바웃에서 만약에 매매해라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데 지금은 최저가가 1억 4,600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낙찰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공실이 아니고 벌써 만실이다. 그리고 막 시장이 좋다. 그러면 지금 이 4억 2,800짜리가 1억 4,600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입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낙찰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공실도 많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럴 때 저가에 그냥 혼자서 자연스럽게 낙찰을 받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네. 가장 좋은 그런 투자의 결과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남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남의 아파트인데요. 사실상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의 위례 그린 파크 프루지오 7층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전용이 한 101.94제곱미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9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13억 원인데요. 한 번 유찰된 후에 이번 최저가가 9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 이게 10월 11일 날 실거래가 됐는데 15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9억 1천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가 이제 2016년산 8년 차의 신축 아파트니까 좋고요. 또 972세대 대단지의 또 브랜드 좋습니다. 골프장과 공원이 붙어 있어서 선호도도 상당히 좋고요.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도보로 한 5분 거리 또는 한 7분 거리 가능하고 또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8호선 남위례에서 마을버스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고 일단 최저가가 최근 실거래가 대비 6억 원 정도 싸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물론 이제 최저가에 낙찰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아파트를 좀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으로.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네,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